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논의는 사실은 2011년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법, 제가 줄여서 약칭으로 쓰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법이 제정되면서 논의를 출발했죠. 사실 이전까지는요,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의 처우는 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죠? 이 처우법 나왔을 때 굉장히 사회복지사의 그 연구나 아니면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는 수급자하고 뭐 동일 가구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요, 그런 표현은 싹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법률 1년 뒤에 광역, 그리고 또 1년 뒤에는 기초들이 관련 조례들을 제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행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나 각 지방정부가 사실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사실은 표준화하고 있고 단일화해서 좀 향상 노력을 하고 있죠. 그 기준을 우리 뭐 오늘 여기도 몇 분 오셨지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03% 정도가 됩니다. 즉 공무원보다 일부 시설 종사자들은 약간 더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수원 같은 경우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봤더니 약 97%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약 97%가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97%는 우리가 시설 종류가 많은데 모든 시설이 사실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이제 시설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10년, 14, 15년보다도 굉장히 향상된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도에 국회에서 토론을 할 때 많은 종사자분들이 저보고 욕을 하더라고요. 왜 처우법에 조례에 사회복지 공무원 수준하고 맞춰서 넣어놨냐.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 같은 데는 우리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공단이나 아니면 기업에 진출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공무원들의 임금 체계가 이제 향상되잖아요. 대폭적으로. 이제 기존 공무원보다는 이제 신인규 공무원들은 대폭 상승하는데 그걸 맞춘다면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앞으로는 더 향상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논의도 법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이런 노력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조례에 사실은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조례에 지자체 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장들의 책무를 같이 나왔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하고 관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는 근로자, 민간인 신분이지만 관과 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들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실 단순하게 처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처우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만 하는 게 아니라 비금전적 보상을 같이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실은 임금이 향상돼도 우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이탈률, 즉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원시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직률이. 자, 이런 거는 사실 금전적으로 높아졌으면 이직률을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높아지는 이유는 사실은 금전 때문에 사실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인권 문제죠. 인권이라면 우리 종사자들의 권익, 그죠? 권익 문제인데 이런 권익 부분까지도 사실 처우 조례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그동안 한 4년 동안은 인권 관련한 노력들이 일부 있었긴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수원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노력에서 인권, 권익, 권리 이런 부분이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성과
과정들을 보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조, 14조 이런 부분이요. 예, 종사자분들의 권익, 인권 이런 부분을 아주 명시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게, 수원은 벌써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 좋은 인권센터를 지금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예, 이런 데서 우리 종사자들의 이제 교육, 맞춤형 교육들을 앞으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우리 종사자분들의 권익 보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조례에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우는 사실은 우리 두 가지의 의미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종사자 어디까지를 포함하느냐 첫 번째고요. 그러면 처우의 개념에는 어느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종사자에는 우리가 법상에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협회, 협의회 뭐 이러한 기관 단체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직종이 있는데 그런 직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타 지자체는 상당히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사회복지 시설 내에도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일부 직종의 급여가 사실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사실인데, 타 지역들은 그런 타 직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제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수원은 뭐 처우개선위원회나 이런 데서 자꾸만 법이나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직종들까지도 포함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수원시만의 성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처우인데요. 처우에 대해서는 사전적 정의는 합당한 대우입니다. 그럼 합당한 대우라는 건 우리가 충분하게 일한 만큼 노동력의 대가를 받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뭐 우리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또는 규정 규칙에 의해서,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아니면 여성가족부가 매년마다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최소한 같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약간 적거나, 그렇죠? 이것보다 아주 낮게 받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동안 14년 동안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객관적인 보수 수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무 환경까지도 사실은 이 처우 범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했는데 인권이나 권리 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 타 지자체에 매년마다 그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종사자의 처우 및 그리고 이탈률 이런 걸 조사하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직 의도가 약 60%나 나타납니다. 60%면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전문직 중에서 60%가 타 분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건 그 직종에 사실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60%의 이직 의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이직 의도가 왜 나타나느냐를 보면 사실은 보수가 1등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 때문에 실제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결정 요인이 뭐냐? 권리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원시에서 앞으로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싶다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원시에 남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보수도 올라가야 되지만 이 종사자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굉장히 좋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권리 인권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개념으로서 요즘에는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의 이제 실질적인 그 내용인데요. 사실은 수원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벌써 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 용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예, 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사실은 우리 전국적 그 처우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만큼 이 수원시에서는 이런 처우 개선 연구가 수원에서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수원에서 외부에 나가서 예, 모범적 사례로 얘기를 하셔도 충분히 될 사례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처우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복지수당 및 건강검진 이 비가 신설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 바로 처우 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 만들려고 한 현안으로서 얘기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수원시 사회복지사 운영 실태 기본조사 계획이 실제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타지자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 조례가 2018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그때 그 수원시 처우개선위원회가 사실 설치가 됩니다. 저도 뭐 타 지역에도 처우개선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도 활동을 하는데 수원만큼 잘하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예, 처우개선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예, 그동안 이거를 이제 객관화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5단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 동안 총 6년 동안, 그러면 수원시에서, 수원 지역사회에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어떻게 단계별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느냐, 노력들이 있었느냐 했을 때 총 5단계로 예, 구분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기초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밑바탕 초석도를 까는데요, 기초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 사업을 수립을 합니다. 실제 사업들은. 타 지역들은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없어요. 그냥 임시로 그냥 그때그때 매년마다 정책을 하나 내놓는 거지, 종합계획을 실시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기초는. 예, 그런 이제 이 계획 수립을 했기 때문에 21년부터 예, 제도적 기반 마련 선도 사업 추진, 그리고 3단계에 따라서 복리후생 및 심리인권 지원 확대,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수원이 인구가 사실은 규모가 있어서 특례시가 됐고, 특례시에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정연구원을 사실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사실은 수원에서는 상당히 복지 분야에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일반 행정 분야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 분야에들까지 사실 예,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용역에서는 20개의 과제가 수립이 됩니다. 사실은. 예, 거기에 따라서 뭐 형평적 임금 체계를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하겠다. 그리고 안전 및 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논의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단기 계획까지 총 19가 과제가 사실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실제 지금 25년도까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1년도에는 제도적 기반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21년도에 장기 근속수 과제, 그리고 복지가 승진 체계 개선, 유급 병가, 그리고 급여 체계 통일, 그리고 성과 평가 지표의 인권 반영,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는 없는 것들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예, 제도 기반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복리후생, 심리 인권 지원 확대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자녀 돌봄 임신 검진 휴가 도입, 심리치료 지원, 인권 친화 교육, 그리고 기관장 관리 업무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도입됐습니다. 굉장히 예, 여러분들은 뭐 지금은 당연하게 받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예, 차근차근 단계별로 나타난 그런 성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시설 종사자의 전반적인 게 21년도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23년부터는 직무별, 직급별로 처우를 해주는데 맞춤형 처우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맞춤형 처우가 나타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환경의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그 차원에서 인권 보호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24년도까지 나타났고요. 25년도에는 이제 성과가 이제 실제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 경기도 정책평가에서 A등급 받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그런 정책적 노력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런 정책적 노력은 뭐 공무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민관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같이 3자가 잘 협력해서 만들어진 결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25년 최근에는 통상임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우개선위원회에 최근 들어가서 봤을 때 이제 통상임금까지도 넓혀주려고 예산 지금 반영하고 있죠. 추경 예산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는 이런 논의가 없습니다. 사실. 예, 굉장히 사실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퇴직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들 퇴직금 받을 때요. 지금 퇴직금 여러분들 연봉의 10%잖아요. 기본급의 10%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여러분 수당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보조금으로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근데 타 지역은 보조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100% 법인 전입금으로 받습니다. 예,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수립 중심 그리고 부터 시작했고 성숙기까지 사실은 근 14년 동안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러한 성숙된 그러한 그 처우 개선 노력들을 이제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이것들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면요. 임금이 올라간다고 여기서 더 만족하거나 여기서 더 오래 근무를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탈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종사자의 이탈을 막을까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같은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저희가 절대적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산업 평균 임금보다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대기업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 대학생들 상담을 하면요. 진로 상담을 하면 요즘에 실천 현장을 가겠다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예전에는 공무원 간다는데 요즘에는 공무원도 안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요즘에는 공단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업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인력들이 사실은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형평, 공정한 임금이라고 했지만 지금 시대의 공정한 임금은 또 다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신규 사회복지자들한테. 그래서 이러한 공정한 형평적인 그러한 임금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 및 보수 체계를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전보다는 말봤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관장님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제 밑에 중간관리자나 낮은 직급에 있는 종사자분들은 어때요? 승진, 공정하게 좀 받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경력 인정 체계를 제대로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수원 시내에서는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보존받고 싶다. 근데 사실은 시설의 입장에서는 뭐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수원 전체 입장에서는 좋은 인력들이 각 시설마다 옮기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전문성이 높은 집단일수록요 시설 이직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되게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지역사회를 사실은
예,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역량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권보호나 근로환경 개선이 이제 해야 되고요. 지금은 뭐 실제로 많이 노력을 하지만 뭐 형식적인 그런 수준에서 좀 노력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은 그 불만을 갖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창구에서 관리하는 그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집행 체계 및 성과 관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로 높아지는지 그리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도에 연결되는지 이용률가 높아지는지 뭐 우리의 업무 성과율하고 어떻게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입니다. 저는 수원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걸 좀 예,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복지재단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복지재단하고 약간 좀 차별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복지재단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평가하거나 정책을 개발하는 데인데 여기서의 복지재단은 여러분 종사자만을 위한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명칭이 좀 이상하면 사실은 수원 특례시 복지인재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우리 종사자들만을 위한 예, 그러한 복지재단이 있고 뭐 그리고 협의회나 사회복지사 협회 그리고 다양한 기구들하고 좀 협력해서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인권 상담센터하고 해서 그런 인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구를 갖고 있고 지금 이제 수원시가 굉장히 앞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뭐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지만 예, 이러한 수원시 공무원분들이 파견 오셔가지고 민관하고 같이 예, 이러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고 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복지재단보다 차별성과 확장성에서 좀 미리 선두적으로 특례시로서 예, 복지재단을 운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수원시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수원시의 특례시 위상에 맞게끔 독립적 전문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국적 유일사로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 시설 간에 여러 차이가 있고 직종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통일화시킬 수 있고 예, 차별 없이 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 노력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정책 조언이 아니라 실제 실행 기구로서 이런 재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면 이런 정책 개발, 성과, 통합 지원, 예, 전문 지원 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인재재단을 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처우 개선이 향상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고도화될 필요가 있고 우리 종사자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사실 여러분들 이제 정년 이후에도 노후 생활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예, 재단을 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4년의 성과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한 분당 10분 내로 부탁드리며 토론은 잔명찬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심재룡 수원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과장, 한현주 수원시 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재현 수원특례시 노인복지과장 이렇게 순으로 진행한 뒤 이어서 발제자의 마무리 발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잔명찬 우리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계속 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좋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계시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 또 여러 기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다 같이 몰아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시죠. 네. 자, 그래서 제 자료는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랩에 보시면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단계별 추진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를 포함한 권익보장, 근로환경 개선, 전문성 향상 등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추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은 좋은 쪽을 목표로 삼고선 추진한다는데 좋은 쪽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수치를 정해놓고 목표치를 정해놓고선 이걸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좋아하는 용어를 쓴다면 사실은 혁신적인 방안이 그럼 뭘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몇 가지 짧은 저의 생각을 글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그 시의 복지대단이라는 것을 설립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원고에서 보고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타 지역에서의 복지대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읽었어요, 사실. 근데 아까 발표하시는 교수님의 얘기 들으니까 인재복지재단이라는 용어를 갑자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종사자들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타이밍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재 육성, 인재 개발이라는 역량 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신다면 그것은 향후에 좀 더 혁신적인 어떤 TF가 구성돼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재단이라는 걸 만들 때에 어떤 하드웨어를 새롭게 짓고선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관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를 어느 부분을 이용할 것인가 라는 것도 조금은 좀 정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에서의 얘기를 아까 교수님도 많이 하셨지만 이것이 그렇게 썩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많이 투자되는 예산이었습니다. 또한 그 예산, 투자된 예산만큼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것도 이미 선례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그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명확하게 그 기능을 우리가 좀 설정해 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용기를 가지고 의욕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의욕에 넘치다 보면 현실감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다시 거론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재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허브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를 분명히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몰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는 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지금 있는데 이 시정연구원의 이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관들의 어떤 기능이나 능력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리 시에서 재단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요성이나 기능에서도 일부는 꼭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얘기 중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다른 결과를 예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이미 좋은 결과를 낸 전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나타난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더 성공적으로 이 재단이나 아니면 인재육성센터라든가 기관이 더 앞서가는 우리 시를 만들어 가려면
제가 요거는 원고에다 넣지 않았는데 아까 교수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갑자기 들었던 두 가지 생각입니다. 저희 지역의 특징을 보면 많은 기관들이 위탁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위탁법인에 의해서 위탁기관이 됐을 때 위탁기관장들이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그 마음에 걸리는 말이라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할 수도 있으지만. 그런데 이럴 때에 이 위탁법인의 대표님이 제가 가기에는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관들이 그 기관의 역량을 제대로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양은 그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에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과 함께하는 무엇인가의 토론의 자리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실제적으로 종사자들이 일하는 곳은 기관입니다. 법인에서 위탁을 주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재 양성의 종사자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라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 특징, 또 인적 인프라가 어떤 게 강점인지 우리 많이 사회복지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 있죠.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우리 수원시에 대한 사회복지 처우에 대한 스와트 분석을 좀 하셨을까 하고선 근데 없으셔서 제가 스와트 분석을 하려는데 이거 감히 그랬다가는 이게 조금은 뭐랄까요. 좀 일치하지 않는 제 생각이 주장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향후에 그런 기회가 된다라면 분명히 이런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는 혁신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단계적 성과와 복지재단 설립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을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장명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심재룡 수원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김재성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수원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성과 및 과제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말씀 중에 한번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즘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학생들이 많이 현장으로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저희 삼정복지관 외에 기타 시설들은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상반기에만 1분기만 3명의 종사자를 채용했는데 저희 기관의 종사자의 수가 8명입니다. 8명 중에 센터장님하고 저 빼고 3명이 바뀌게 된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채용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네, 기타 시설들의 처우 개선은 제가 뒤에 이제 내용을 좀 잠깐 다뤄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수원시가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런 지자체의 중요함을 하나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기타 시설들은 그러한 현장 감에 좀 못 와닿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복지관에 있었었는데요. 2023년도에 기타 시설, 지금의 이제 그 수원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죠. 조례시설입니다.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접하게 된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 담당 주무관님은 바뀌셨지만 당시 공문에는 저희 그 센터로서 3년 이상의 근무를 해야지만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그마저도 저희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다 적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에 보시게 되면은 4급에서 3급은 기관장 인사권에 의해서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마저도 삼정복지관에서도 지금 제가 2014년도에 지금 관내 복지관이 하나 개설됐을 때 저랑 같이 근무했던 종사자가 그쪽으로 이직을 했었거든요. 당시 그 종사자가 3급 저랑 같이 근무할 때 3급 급여를 받다가 당시에는 4급 급여를 받게 돼갖고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당시 지자체의 말씀은 왜 시의 허락이 없이 너희 맘대로 3급으로 승진을 해서 급여를 제공하냐라고 하면서 전수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시에
3급 급여를 받다가 다시 4급 급여를 받게 된 당사자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부터 그 내용이 다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저희 센터는 현재 진행형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센터는 저희 기관에서 3년을 이상 일해야지만 3급으로 승진이 됩니다. 이마저도 2023년 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던 센터였습니다. 아직까지 2010년 저희 연구가 개설되고 그리고 2012년 법제가 되고 그리고 2013년 선제적으로 수원시는 많이 조례 제정을 했죠. 근데 지금 2012년이 지난 2025년에도 저희 센터는 그러한 법제 속에서 벗어난 기관입니다. 물론 기타 시설의 종사자분들이 저희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지금 처우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보통 지금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보면은 삼정복지관에서만의 처우 개선을 용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기타 시설을 제가 와보니까 더 그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제문에, 토론문에도 넣었던 내용이 아직까지도 그런 게 계속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좀, 하나의 개별 기관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독립적인 복지재단이 좀 이제 개설이 돼서, 약간 이제 거버넌스적인 허브 역할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개별 기구로서, 네, 그리고, 처우 개선에 대한 성과와, 그리고 이제 관리, 그리고 한류 체계까지 다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저희 기타 시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복지재단이 선택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필수적 정책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이제 삼정복지관에서 오셔갖고 뒤에 많이들 앉아 계시는 걸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 기타 시설의 처우 개선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거는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복지재단이, 지금 새로 만들어져서 그런 기타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형평성 있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등한 부분은 형평성 있고 합당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재룡 저희 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장 과장님께서는 그 아직까지도 처우 개선은 진행 중이다. 근데 처우 개선의 진행이라는 거는 사실상 여기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다 공통적으로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그 복지재단의 설립에 관련된 그 필수성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심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주 우리 수원시 정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김재선 교수님 발표 자료도 그렇고 현장에 있으면서 계속 고민되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수원에서는 2012년 연태영 시장님 계실 때부터 처우 개선과 관련된 성과에 대한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부분들은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사실은 이 처우 개선을 할 때 계속적으로 이제 앞에 심재룡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 개선 정책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처우 개선을 통과하는 지금 예를 든다면 지금 처우 개선을 총괄하는 부서는 돌봄 정책과인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예로 든다라고 하면 장애인센터는 장애인복지과 소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돌봄정책과에서 처우 개선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안 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들은 대부분 큰 기관들, 종복이라든지 장복 이렇게 큰 기관들 위주로 사실은 갔고 조례시설과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센이라든지 조례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빠졌던 부분들이 있고 또 똑같은 조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에서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또 처우 개선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례시설에도 어떤 데는 이걸 해주고 어떤 데는 이걸 해주지 않는 그런 차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처우 개선 정책에서 성과는 많이 있었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좀 상위로 끌어올리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이원화된 구조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서의 입장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한계가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처우 개선을 계속적으로 했던 이유는 사실은 열악한 아까 종사자의 퇴사라든지 이런 열악한 부분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태까지 처우 개선 정책의 성과들을 봤을 때 12년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그런 성과가 뭐야라고 얘기했을 때 제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 얘기는 이 처우 개선과 관련된 조사들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계획도 계속적으로 수립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처음부터 목표치를 잡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기간마다 10만 원, 20만 원 계속 처우 개선 정책들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럼 그동안 우리가 거의 10년 넘는 기간 동안 처우 개선 정책을 했어. 너네가 어떤 성과를 냈어?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4년의 성과를 바라본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 처우 개선 정책을 얘기를 할 때는 조사와 계획과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잡고 가지 않으면 저희가 4년이 지난들 10년이 지난들 그래서 너네 뭐가 달라졌어? 라고 물어볼 때 제시할 수 없는 구조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토론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협의회나 협회나 협의체에서 이 의제들을 계속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어떤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이 기관들과 기관 안에서의 다양한 종사자들이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이 아젠다를 계속 끌고 가지 않으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큰 기관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계속 누락되는 기관들은 생길 수밖에 없고 각각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얘기가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협의나 협회, 협의체에서 계속적으로 이 아젠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이슈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선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재단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한 단계 뒤에서 봤을 때는 재단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인재재단에 대한 부분들도 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재단이라고 해서 어떤 기능을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다 동상이몽이에요.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재단이 답인 것처럼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연구원에 있고 출자 출연 기간으로 이렇게 10년 넘게 있으면서 저희도 여전히 12년이 지났지만 너네 뭐야라 어떤 기간 때 어떤 것 때문에 설립이 됐어 어떠한 성과를 냈어를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단이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역에서 계속 오랫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명창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 중복되는 그런 기관들 기능과도 어떻게 구분을 짓고 갈 것인지,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분담해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조금 돼야지만 사실 대전이 됐을 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냥 마치 그게 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재단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재단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그런 기능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에 필요한 건 있지만 그 기능 말고 어떤 기능을 조금 부가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 재단이 설립된다라고 했을 때 수원시가 지금 이런 예산적인 한계를 봤을 때 사실은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시가 지금 예산도 넉넉지 않고 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한들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됩니다. 저희도 사실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 담당 주무관님, 부서의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재단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독립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많은 기관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이 재단에 대한 전문성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 기관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예산이나 전문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야지만 사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들이 조금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연구원을 활용하시고 계속 협의회와 이런 기관들이 계속 이런 재단에 대한 것들을 아젠다를 계속 끌고 가시던지 아니면 처우 개선과 관련된 아젠다를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서 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재단의 필요성과 그 역할과 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한현조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혁 우리 수원특례시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처우 개선 성과의 기결점은 결국은 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우 개선을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는 그 사람에 따라서 틀려질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얼마만큼 또 열정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또 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우계에서는 뭐 예전에 뭐 거의 5년 전에 뭐 담당했던 뭐 복지기획 팀장으로서도 담당을 했지만 그 전부터 이제 연구 용역은 많이 했었어요. 시정연구원에서도 했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울을 또 어떻게 다느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서울시도 있었고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좀 처음 해는 부분이라. 여기서 보시면 뭐 김재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형평적 임금 체계 구축, 그 근로환경 개선, 안전 및 인권 보장 체계 구축. 당초에는 연구 용역에서는 성과물은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행정에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행정의 개념으로서 그냥 단기, 중기, 장기 먼저 빨리 할 거는 빨리 해치우자. 그리고 이거는 현실성이 좀 부족한 면은 좀 장기로 좀 빼놓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뭐 저희 수원시 조례시설 특히 이제 삼중복지관도 현장을 제가 다 돌았거든요. 근데 연구의 조사에 있어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경조사 휴가 같은 경우도 통합적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경조사도 통합적으로 일원화되지 않으니까 여러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해야지 어느 기관에는 그걸 해주고 어느 기관은 왜 안 해주냐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왜 기관장, 시설장, 관장들은 왜 초과근무 수당 왜 받냐? 종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뭐 시청의 과장으로 있지만 그 과장들이 너무 저녁에 근무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좀 늦게 뭐 퇴근하는 경우 있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퇴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공무원도 이제 5급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설장님들도 관리 업무 수당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부분이 좀 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뭐 시설장, 시설, 안전직, 뭐 관리수당, 안전관리수당, 뭐 자격증 수당, 뭐 그리고 뭐 자녀 돌봄 휴가, 임신 검진 휴가, 뭐 이런 거는 당초에 연구 용역에 담지 않은 건데 제가 현장을 돌아다 보니까 그게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또 그런 걸 좀 해결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많은 걸 했었어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때 뭐 삼중복지관의 뭐 승진체계 개선 그게 핵심의 1순위였고 그 다음에 유급병가 해달라 그 2순위였습니다. 그리고 3순위가 그 동일 임금 해달라 뭐 단일 임금이죠. 근데 그리고 그 연구물의 뭐 4순위로 보면 소규모 시설 운영비를 좀 더 확대해달라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동일 임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 왜냐하면 시설별로 업무량하고 난이도가 틀리고 잘못하면 또 역차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또 현장에서는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대타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하나씩 좀 갔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체 인력 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장기 근속 휴가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새롭게 도입된 건데 소규모 시설이 좀 안 좋은 부분은 뭐 장기 근속 휴가제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장기 근속 휴가제만 많이 만들면 뭐하냐 우리는 인력이 없는데 갈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휴가 가면 누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대체 인력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 근속 휴가제를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거고 그 민선
지금 8기 때 또 나름대로 이제 민성 공약에도 나왔던 부분이라 그건 좀 적극적으로 좀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도 뭐 제가 생각한 부분하고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씩 뭐 보완해서 나갈 거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돌봄 정책과장도 했었고 지금은 노인복지과장으로 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개별 부서장들이 처우 개선을 하기에는 제일 좋은 부분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이 많고 또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을 또 담당하니까 또 나름대로 이제 부서장의 어떤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데 따라서 좀 추진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는 또 종합복지관을 하죠. 근데 돌봄정책과에서 처우 개선을 좀 종합을 하다 보니까 시설에 어떤 접점이 없다 보니까 좀 생각이 좀 틀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특히 조례 시설이 계속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 저희가 수원시가 재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뭐 긴축 재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긴장 재정이에요. 긴장해야 될 상황이 놓여 있어요. 수원시가 이 정도 되면 지방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축 재정을 하다 보면은 뭐 전년도 대비 5%를 이제 나름대로는 뭐 삭감을 하게 되면 제일 줄이는 게 이제 사업비부터 줄이거든요. 인건비는 건드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조례 시설이 나름대로 인건비만 보조받는 시설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체계가 되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도 요 부분은 저도 이제 부서장으로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처우 개선에서 또 이제 예전에 나왔던 뭐 지역 아동센터는 그래도 조금 경기도에서 좀 주체적으로 해갖고 조금 한 단계 되는데 이제 국비 시설하고 이제 특히 국비 시설이 또 처우 개선하고 지자체에 와닿게 되면 행정으로 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이양된 시설 같은 경우는 수원시가 나름대로는 좀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국비 시설은 또 국가 책임의 원칙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많이 타치받는 것도 있고 또 국비 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특히 뭐 우리 심대룡 과장님이나 이렇게 좀 말씀하셨을 때 조례시설,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현황에 사항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좀 노력을 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부서장으로서. 그리고 또 이제 삼전복지관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처우 개선이 됐는데 그 안에 좀 비정규직들이 좀 많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 전담 사회복지사, 노인 맞춤 돌봄 전담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똑같은 동일 업무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 또 기존에 있는 정규 인력보다는 또 힘들게 일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정규 인력이 아닌데 계속 1년이나 2년만 되면은 이제 자리를 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경력 쌓기용으로 전락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복지부 가서 이제 많은 좀 건의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헤쳐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삼정복지관에서도 지금 뭐 영양사는 정규직이지만 조리원 같은 경우는 조리원들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또 한번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저희도 재정이 뭐 녹록치 않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뭐 처우 개선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삼종복지관도 그렇고 소규모 시설도 지금 또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는 경력 부분이에요. 경력 부분. 제가 그
처우 개선하면서 책자를 하나 만들어 줬을 거예요. 책자를 만들었고 시설들한테 이제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 이유는 제가 현장에 가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공무원들은 순환 정보가 되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고 잘 몰라요. 지방이 같은 경우는 주사법, 주무관법이라고 해요. 공무원들이 1, 2년 있으면 떠나니까 이게 정례화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주무관이 바뀔 때마다 이제 해석하는 게 틀리고 또 감정이 섞여갖고 또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작을 했을 때 경력에 대한 부분은 수원시 범위 내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거의 5년쯤이 되는데 복지관에서 수원시에 있는 시설을 만약 타 시도에서 오는 경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경력이 있는데 수원의 삼정복지관에 왔어요. 아니면 조리시설 왔어요. 그러면 그 경력을 지금은 현재는 80%죠. 근데 이거를 지금은 이거 풀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능한 자원도 올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저희 수원시는 유능한 자원이 서울시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수원시만큼은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수원이 좀 나름대로는 처우 개선을 할 때는 좀 견인차 역할은 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계획 수립하다 보니까 일례로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성남도 지금 많이 좀 앞서가고 있는 추세고 화성시도 줬고 그래서 견인차를 역할을 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가 저희가 미리 해보면 나름대로는 좀 좋은 선례가 되고 견인차 역할도 하고 아니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다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이게 한번 잘못하면은 한 달에 4, 50만 원씩 빵꾸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처우 개선 종합을 다룰 때 탈시도의 근무 경력을 80%가 아니라 100%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수님이 좀 재원을 했던 건지 복지재단은 이제 순기능과 이제 역기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탈시군에 아니면 탈시도에 이제 복지재단도 많이 이제 벤치마킹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안 좋은 관의 이미지를 상당히 닮아가는 거는 가평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좀 안 좋은 사례는 평택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수원에 같은 경우는 재단을 설립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제 수원의 재단이 저도 공무원이지만 타 지자체에서 얘기 들을 때 왜 이렇게 수원시가 이렇게 큰데 왜 재단이 왜 없냐. 또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럼 재단이 돈은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5년 전에도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근데 재단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관하게 한번 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 이끌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나름대로는 너무 직영 체계가 아니냐. 그러면 염려스러운 부분을 법상으로도 좀 안전장치도 해놓고 그리고 재단이 좀 작으면서 예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것처럼 작고 좀 튼튼하고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빈틈을 좀 공략적으로 좀 고민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순환 정보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가교 역할은 재단도 있을 필요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민간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거는 좀 나름대로는 만약에 한다면은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고민도 해볼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을 좀 들고요. 나쁜 거는 버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수원시 나름대로 그런 거를 좀 출차 출연 기간을 만드는 것도 꼭 나쁘진 않다. 그리고 하이직에 있는 종사자하고 위에 있는 시설장들, 관장들하고도 저도 좀 생각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뭐 과장 생각하고 팀장 생각하고 주무관 생각이 좀 틀린 것처럼 현장에서는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김재선 강원대학교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토론자분들의 그 토론을 들으면서 지금 제 둘째가 고3인데요.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아이들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가르치는 거는 부모님들이 가장 잘 가르쳐죠. 그렇죠? 뭐 수학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잘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또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르치다 보면 중학교만 되면 못 가르칩니다. 그렇죠? 예, 제가 못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 지금 수원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이렇게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넘어가야 하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가장 좋은 건 과외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외를 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청이나 뭐 시정연구원이나 아니면 여기 지역사회에 굉장히 인프라가 좋아서 예, 나름대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지금 공무원분들 그나마 마인드가 좋으시고 시정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특히 뭐 지금 토론자나 한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12년 동안 이 연구를 계속 하시니까 근데 이러한 자원들이 언젠가는 빠져나가면 예,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여기 이후에 어떤 단계가 뭐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은 제가 생각할 때 재단이 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사실 선택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를 좀 하셨으면 해서 제가 재단을 예,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 재단이 저도 뻔하게 타 지자체 재단처럼 운영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운영될 필요도 없고요. 저는 뭐 경기도의 몇 군데 재단도 경영평가를 해봤지만 사실은 타 분야의 재단보다도 우리 복지재단들이 대부분 경영에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예, 되게 안 좋은 평가 결과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지역사회에 더 부담되거나 오히려 기능을 못하는 것 자체는 예,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여러분들의 그 협의체가 계속 운영이 돼서 아니면 다른 형태로서 처우 개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사실 그게 더 좋은 방안일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과외처럼 아니면 지속성을 할 수 없다라면 그리고 예, 어떠한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정책 지원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구심점은 하나가 뭐 필요한데 구심점을 빨리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좀 아까 한 박사님이 말했지만 예, 공론화에서 좀 논의하셔서 예, 계속 진행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로 환경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지를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그 권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시 보장을 받아야 근무 환경 개선도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문성도 향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인가를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했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처우개선위원회가 설립이 만들어지고 19년도서부터 22년까지는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그간에 우리가 활발하게 만들어 왔던 그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없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결과가 없고 실태 조사를 했는데 뭔가 가시화된 뭔가 형식적인 그런 틀 안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처우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스타법인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딜 못 가요. 그 안에서 국한돼 있어 소속이 돼 있어서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 못합니다. 다른 데 옮기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이제 호봉소에 대한 또 리스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복지재단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연관지어서 복지재단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복지재단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는데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만들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이거를 타지자체 아까 우리 장면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타지자체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수원에 맞는 수원형 복지재단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재단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의 원하는 기구는 독립기구입니다. 그래야지 그 역할을 제대로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4년의 성과를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물이 없다 보니 사실 이제 복지재단에 대한 게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건데 재단을 필요는 하지만 단순히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하신 전문성을 갖고 계신 우리 뭐 사협 회장님이라든지 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관장님들 시설 종사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또 듣고 반영을 해서 어떤 게 있었으면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갖고 우리를 어떻게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우리 수원에 걸맞는 그런 복지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4년의 성과지만 지금 자꾸 이제 복지재단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1년의 과정에 의해서 재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앞으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 토론회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게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세 개의 단체가 있으니까 항상 같이 그 주기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갖고 소통의 자리에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해드리고 또 좀 서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결해 나가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수원의 그 복지 종사자들을 위해서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해야 그분들이 편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힘들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걸로 알고, 네, 없으신 걸로 알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는데 사회자가 하는 건가요? 제가 하는 건가요? 이 멘트를?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밑에 써 있어가지고.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단체 우리 회장님들과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편안하게 그 편안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